현재 중국 견제 동맹들 중에 K9 자주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가 중국 접경 지역인 라다크 지역에 K9 2개 연대를 배치했습니다. 인도군은 최근 중국의 라다크 지역에 자신들이 개발한 차륜 자주포를 배치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K9 자주포 부대를 급파한 것인데요. 하지만 당초 전문가들은 최근 인도가 자국 육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개발한 견인포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으로 실전에 사용이 불가능해 다시 K9을 최전선에 배치키로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인도 국민들은 인도 국방부의 뻘짓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분노하며 차라리 한국의 무기를 더 도입해 국내 생산하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영국 육군 MFP 자주포 획득 사업에서 K9 자주포의 경쟁 모델인 프랑스 캐사르 차륜 자주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체코는 프랑스 캐사르 차륜 자주포를 도입했는데 캐사르의 문제점이 지적돼 영국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 K9 자주포를 영육군 차세대 자주포로 점 찍어놨다는 예측이 돌고 있습니다. 대만도 최근 미국으로부터 팔라딘 자주포를 도입했지만 대만 내부에서 왜 K9 자주포를 구입하지 않고 팔라딘 자주포를 구입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자주포가 K9을 모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미국에서 갈 길을 잃은 팔라딘 자주포를 대만에 넘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라다크 지역의 전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인도가 새로 개발한 견인포의 치명적인 결함은 무엇인지, 또 영국 자주포 사업 근황과 대만이 왜 K9 자주포를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K9 자주포를 모방한 정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도 중국 접경 지역인 라다크에서 인도와 중국의 포병전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2020년대 히말라야 자락에서 인도 육군의 포병 진지로 포탄이 날아오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국경 분쟁이 격해지자 중국 인민해방군이 인도 포병을 기습한 것인데 이때 중국 인민해방군이 사용한 포는 PCL-181 차륜 자주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인도군은 자주포인 K9 바즈라를 긴급히 가동해 포탄을 먼저 쏜 중국군의 자주포인 PCL-182를 향해 반격을 날리면서 본격적인 인도-중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인도군이 라다크 지역의 견인포 진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그런데 가상 시나리오에 K9 자주포가 언급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반격에 중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선제 공격에 의해 K9 자주포를 잃을 것을 피해야 했는데 그 대안이 값싼 견인포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자국 육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견인포를 자체 개발하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 인도 언론인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인도 포병 현대화가 지역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매체는 인도가 자체 개발한 견인포가 여름에 실시한 시험 발사에서 고온의 날씨를 견디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육군 수뇌부들은 패닉에 빠졌는데요. 인도는 한여름에 40도가 넘어가며 특히 라다크 같은 사막 지형은 기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견인포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을 뿐더러 만약 고폭탄 포탄이 포신 안에서 터지게 되면 일대의 포 운용수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체는 인도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도 육군 현대화 사업은 성공한 사례가 드물며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는 한국 기업과 합작하여 만들어진 K9 바즈라가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국민들은 인도 국방부의 뻘짓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혈세 낭비에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육군도 이번에 개발한 견인포를 도입할 수 없다고 말하며 중국의 PCL-181 차륜 자주포를 막기에는 K9 자주포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만 있다면 라다크는 철의 요새로 변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도 육군이 자신있게 말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K9 자주포의 방어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PCL-181이 먼저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방어력이 더 뛰어난 K9 자주포가 이를 막아내고 반격에 나설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K9 자주포는 포스코가 개발한 방탄강을 사용하며 들어가는 방탄강은 K9 자주포 1문당 약 20톤 이상으로 전체 비율로 봤을 때 방탄강제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중국 PCL-181의 웬만한 직격탄이 아니면 다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PCL-181은 차륜형 자주포이기 때문에 대방포탑을 사용하는데 주변 폭발로도 포 운용수들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는 K9 자주포는 적은 수로도 다수의 PCL-182를 상대할 수 있는데요. 이 둘은 연사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K9 자주포는 분당 6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고 PCL-181은 분당 4에서 6발의 사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수가 적어도 TOT 사격으로 PCL-181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실전 경험인데요. 과거 인도군은 파키스탄과 맞붙었을 때 K9 자주포로 PCL-181 차륜 자주포의 수출형 버전인 SH-15와 싸워 이긴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SH-15 자주포 36문으로 인도군을 공격했는데 인도는 K9 10문으로 맞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인도 포병들을 이미 한 차례 대승한 경험이 있는 반면 중국 포병은 파키스탄 대리전으로 실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인도 육군은 중국의 물량 공세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자신들의 국경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요. 이에 중국이 대놓고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의 반응에 인도 국민들은 매번 실패하는 자체 개발은 접어두고 차라리 한국의 무기들을 현지 생산해서 쓰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영국은 영육군 MFP 자주포 획득 사업을 통해 자국의 노후화된 자주포를 최신의 자주포로 교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K9A2로 영국 자주포 사업에 참가했는데요. 그런데 K9 자주포가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뜻밖의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과거 방산업 트렌드가 엄청난 성능과 파괴력이라면 최근 트렌드는 가성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이번 자주포 사업에서 제일 조건을 가성비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 자주포 사업에 참가한 후보들은 K9 자주포와 독일 KMW의 펜저어비츠 2000, 독일 라인메탈의 HX3, 스웨덴의 아처 그리고 프랑스의 캐사르입니다. 이 중에 성능만 따진다면 독일 KMW의 펜저하우저 2000이 유력하나 가격이 180억 원 선으로 가성비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후보군으로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프랑스의 캐사르가 지목됐는데요. K9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 중에 가성비 갑으로 분류되며 프랑스 캐사르는 차륜형 자주포 중에서 가성비 자주포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체코에서 캐사르 자주포를 도입할 때의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체코는 프랑스로부터 캐사르 자주포를 총 52문을 도입했는데 그 비용이 4,579억 8천만 원으로 한 문당 약 80억 원에 책정된 것입니다. 이는 궤도형인 K9 자주포가 50억 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캐사르 차륜형 자주포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캐사르 자주포도 개방형 포탑을 채택해 방어력이 굉장히 낮아 영국 내에서는 K9 자주포가 영국 차기 자주포 유력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K9 자주포를 열광하는 가운데 정말 의외의 곳에서 K9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오래전부터 제2의 일본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혐한의 끝을 보여주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 국방부가 미국에서 팔라딘 자주포를 도입한다고 결정하자 대만 군사 전문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만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무기 판매에 승인한 것에 대해 국가로서 인정받아 좋은 일일지는 모르나 팔라딘 자주포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만 군 전문가들이 팔라딘 자주포 도입에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팔라딘 자주포의 짧은 사거리였습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팔라딘 자주포는 짧은 사거리로 미군 내에서도 도태되는 무기였는데요. 최대 사거리가 30km밖에 되지 않으며 사거리 연장탄이나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을 사용해야만 40km를 간신히 넘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연사 속도가 느리며 초탄 발사까지 60초가 걸린다는 것도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전문가들은 팔라딘 자주포로는 중국의 상륙군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얼마 전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언급하며 그때 선보인 K9 자주포는 세계 인류급 자주포였다고 대만 언론이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도 자국의 팔라딘 자주포를 대만에 급매하며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미국의 신형 자주포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모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사거리 연장 자주포, 일명 ERCA라고 불리는 이 자주포의 별명은 아이언 썬더인데요. 전문가들은 ERCA 외형에서 K9 자주포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으며 특히 요즘 한국이 궤도형 전차에 채택하고 있는 고무궤도도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길이 9m에 이르는 XM907 58 구경장 화포를 탑재하여 XM113 신형 포탄을 사용하면 유효 사거리가 최소 70km에 달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572대의 K9 자주포가 수출된 것과 그만큼 성능과 가성비 면에서 우수한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벤치마킹을 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얼마 전 워싱턴 한복판에서 발견되기도 해 많은 미국인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미국도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요. K9 자주포가 국제 표준이 된 것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거듭 개량의 최강의 자주포의 입지를 다졌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